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최보라 주말로 이거 옮겼잖아요. 주말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늘 이제 바꿔가면서 잘 누가 이게 호흡이 잘 맞는지 그러고 있는데. 아 저희 잘릴 수도 있는 건가요? 지난주에서 살아난 분 한 분이시죠. 이지은 마포갑 위원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살아남은 마포갑 지역위원장 이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김주호가 잘리고 그 사이에 새로운 분이 오셨습니다. 홍정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홍정민 전 국회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오마이TV에 처음 오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네. 예, 저는 21대 고양시병 국회의원이었고요. 임기 마치고 미국에 방문 연구 갔다가 지금은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홍정민 전 국회의원입니다. 네. 네. 미국은 어디를 갔다 오셨어요, 의원님? 그 워렌 버핏이 있는 오마에 다녀왔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제가 또 미국에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뭘 그래? 아니 이거 왜 이러세요 저한테? 제가 미국에 13년을 살다 왔는데 이렇게 저한테 전문가시죠. 저를 잘 모르시는군요. 이지은 위원장 아시는 거죠? 목사님이시고 네. 잘 알고 있죠. 그것만 했는데 제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하고 교수를 하다 왔어요. 네. 아무도 잘 모르는 거. 제가 미국에서 교수를 6년 반이나 했는데 사실 관심이 없죠. 네. 그것도 주립대 교수를 제가 미네소타 주립대 교수, 텍사스 주립대 교수 이렇게 하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제가 오마이TV 나오고 방송 나오니까 그냥 그런 사람 왜 그러세요 저한테? 너무하시네 진짜. 관심 좀 가져주세요. 아니요, 우리 최진봉 교수님은 네. 정말 뭐 식견도 탁월하시고 지식과 경험이 모두 이제 훌륭하신 걸 잘 알고 있죠. 아, 갑자기 또 미국 전문가로 더 그러니까요. 알게 제가 미국 전문가입니다. 한미 네. 정상회담도 저한테 물어봐야 돼요. 네, 네. 물론 제가 언론학 전공이긴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네, 네. 반갑고요. 제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서강대교 서강대교였네요 거기가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비가 소나기가 많이 내려가지고 네. 양재천로 일부가 침수가 됐대요. 교통 통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는 양재천로는 아니고요. 서강대교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면 수위가 많이 올라간 거 보이잖아요. 물이 네. 좀 많이 차 있는 모습 보입니다. 그래서 소나기가 지금은 맑게 다 갰는데 제가 오면서 보니까 아침에 소나기가 많이 내려가지고 근데 뭐 국지성 소나기가 계속 내린다고 하니까 어디 이제 돌아다니실 때 또 어디 가시면 오늘 주말이니까 주의하시고 우산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미국 전문가라고 말씀드렸지만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지난 한 주 동안 전국의 최대 이슈였죠. 한미 정상회담. 자 이재명 대통령 지난주 3박 6일 일정으로 일본과 미국을 순방하고 돌아오셨고 성과가 좋은 것으로 보이지는데 홍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진짜 그 우리나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굉장한 이제 국격을 높이는 일이었고 특히나 최근에 국격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다시 회복하는 정말 동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잘 봤고 그리고 저 장면이 저는 네네.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저 장면이 예, 왜냐면은 우리 그 외신 기사에서 이제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새벽 1시경에 넘어서 했는데 네. 한 8시 10시부터 계속 그 기사가 났거든요. 숙청 혁명 맞아요. 뭐 그러면 맞아요. 우려된다 SNS에도 올린 거. 올리고 네, 맞습니다. 근데 저 자리에서도 아마 어떤 여성분이 한국 분인 것 같은데 콩글리시 같은 분 걸로 뭐 네. 혹시 뭐 한국에서 그런 소식 알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물어봤는데 트럼프가 바로 이렇게 귓속말로 이재명 대통령께 네. we call them 네. fake them 이런 식으로 그렇죠. 페이크 뉴스라고 네. 바로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는 장면 네. 이게 굉장히 좀 친근감과 뭐 신뢰한다는 것과 그리고 사실은 그 장면을 보고 많은 이제 그 윤호개인 분들께서 네네. 알아두셨다고 네. 저걸 보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상적이었고. 예. 이지은 위원장님은 인상 깊었던 점 있어요? 저는 네. 이재명 대통령의 칭찬의 기술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네네. 정말 어떤 한 문장에 트럼프가 혹할 만한 단어들이 막 콱콱콱 박혀 있는 거예요. 네네네. 제가 그 중에 주목했던 문장은 뭐냐면 뭡니까?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서 김정은과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 지어서 골프도 치자 이런 맞아요. 말씀을 그 얘기 하셨어요. 했었죠. 네. 이 문장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지 이 한 문장에 트럼프가 혹할 단어가 6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공적 욕망과
사적 욕망을 막 자극하는 단어들인데 한반도, 평화, 김정은, 북한 이거는 노벨상을 받고 싶어하는 맞아요. 트럼프의 그 욕구를 딱 자극을 하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월드, 골프 이런 거는 야, 이 사람이 진짜 부동산 부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든지 이 부동산 황량한 어떤 땅을 보면 여기다 트럼프 내 이름 딱 있는 트럼프 월드 하나 세면 얼마나 네. 멋있을까 이 생각을 할 건데 거기에다 골프를 좋아하잖아요. 네네. 이 얘기까지 딱 하는데 아,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 칭찬의 기술이 장난 아니다. 그리고 옛날 저희 상사들이 좀 생각이 났었는데 제가 일할 때 제가 경찰로 네. 23년을 있었잖아요. 일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저희 상사들이 저를 일시키기 위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이번에 보고서 마무리하고 행사 잘하면 청장님한테 칭찬도 받고 끝나고 우리 소고기 딱 먹고 다음날 휴가 다 가자 이러면 이게 공적인 욕망인지 사적인 욕망인지 알 수 없으면서 열심히 일해서 이번에 성과를 내야 되겠다 뭐 이런 네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트럼프도 이 얘기를 딱 듣더니 그다음에 그렇지 내가 했었으면 북한과 더 좋은 뭐 맞아요. 관계를 맺어 나갈 그런 수도 얘기 있었고 했었죠. 막 이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정말 엄청난 칭찬의 기술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또 혹시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뭐지? 이러고 찾아봤더니 금색이라고 하더라고요. 저거 보세요. 네, 다 금색. 금색이잖아요. 다 리모델링 한 거예요, 저거. 맞아요. 근데 네. 딱 가자마자 하신 말씀이 네. 황금색 집무실은 미국의 새로운 번영을 상징한다.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셨죠. 미국의 새로운 번영이 마가를 뜻하는 거잖아요. 메이크 그렇습니다. 아메리카 그레이트 Great 어게인을 Again. 딱 네,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황금색이 취향 저격한 거잖아요. 진짜 아, 당신의 취향을 보니까 진짜 더 잘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한 건데 야, 내가 아무리 파란색을 좋아해서 뒤에다 막 해놔도 그걸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은 네. 그냥 그런갑다 하는데 나의 취향을 저격해서 얘기를 해주면 뭔가 친근감이 느껴지고 야, 나랑 뭔가 통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네, 야, 맞아요. 이 칭찬의 기술과 이런 것들이 엄청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 누구야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와서 공식적으로 언론에서 얘기를 했는데 서명할 때 그 박명록 서명하잖아요. 네. 그때 의자 빼줬잖아요. 맞아요. 앉지 않았어요. 네, 네, 네. 이유가 안동식 예의다. 네.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걸 알든 모르든 본인은 예의를 갖추고 싶고 또 하나 보세요. 만약 사진이 이재명 대통령이 앉으시고 옆에 트럼프가 서 있으면 결제 마치- 받는 것 같이. 그렇지. 그런 그렇지. 느낌이 드는 거야. 네. 그걸 안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점들이 저는 좀 인상 깊었다. 저 장면이거든요. 네. 저 장면 보면 저렇게 이제 서서 사인을 합니다. 일부러 의자를 빼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보여줘서 앉지 않고 저렇게. 홍 의원님 저 펜 트럼프가 탐냈잖아요. 예. 주고 왔잖아요. 예, 맞아요.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또 그러면? 그것도 약간 노린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준비를 네. 해가신 것 같아요. 준비를 잘 해가지고 가서. 아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안동식 예의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일본 네네. 가셨을 때도 일본 그 총리가 네네. 예, 이시바 총리가 음식을 대접할 때 안동 소주하고 맞아요. 안동 뭐 음식 찜닭. 찜닭이라고 네, 했잖아요. 찜닭이었어요. 요즘 맞아요, 안동 분들이 굉장히 자부심 뿜뿜할 것 같아요. 진짜요.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안동 분들이 네. 이제 저번 대통령 선거 때 아, 나도 고향이 안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 무슨 이재명은 안동 사람 아니야. 뭐 성남 사람이지라고 아, 했었는데 그렇게. 예. 이번 대선 때 야, 그래도 나라가 힘들 때 우리 안동 사람들이 애국심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일제 시대 때도 항상 독립운동도 하고 지금 맞아요. 이렇게 힘들 때도 이재명 안동 사람이 나라를 구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유생들이 이재명 지지 선언도 하고 막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랬는데 여기에 더해서 안동 찜닭, 안동 소주, 안동식 예의까지 해서 정말 안동 분들이 진짜 자부심 뿜뿜하실 것 그럼요. 같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그 대화의 기술, 협상의 기술이 너무 뛰어난 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정상회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거 이시바 총리하고 했던 거고 이시바 총리가 또 가기 전에 본인이 경험했던 걸 많이 얘기해줘서 준비를 잘할 수 있는 기회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좀 뭐 그래서 그런지 뭐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지율이 반등을 했습니다. 네. 지지율이 보니까 이제 갤럽 조사로 보면 59%로 상승을 했습니다. 민주당도 상승을 했고요. 민주당은 뭐 같은 44%인가 뭐 그랬던 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좀 떨어지고 이랬는데 지지율 상승이 결국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라고 봐야겠죠? 네. 아, 그렇죠. 사실은 그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뭐 3% 포인트 네네. 넘게 상승을 했고 이건 철저하게 준비한 이제 이재명 정부 그리고 뭐 참모진들이고 네. 사실은 이 트럼프를 열심히 공부한 아까 이제 거래의 기술까지 읽었다라고 가는 전용기에서도 말씀하시고 회의 석상에서도 말씀하셨는데 트럼프를 공부한 이재명과 그리고 이재명을 공부하지 않은 트럼프의 협상
정상에서 네. 굉장히 흡족하신 고래를 맞아요. 춤추게 한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실력이 나온 그 성과로 국민분들을 굉장히 만족시키고 기쁘게 한 그런 게 지지율로 표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지은 위원장 네,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한미 정상회담이 국익에 도움이 됐냐고 물었더니 네.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58%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9%니까 거의 비슷한 거죠. 비슷하죠. 네, 그래서 그 결과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 이제 뭐 이제 그 전에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다라고 막 했었는데 네. 그 이제 올라갈 때는 별로 얘기 안 하면서 떨어질 때 언론들이 맨날 호들갑을 그렇죠. 떨지 않습니까? 호들갑 떨죠. 근데 사실은 뭐 조국 뭐 이렇게 대표라든지 사면 이런 게 조금 영향은 미쳤을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저는 떨어졌던 게. 대체적으로는 국힘 전당대회 때문에 컨벤션 효과 또는 그때 보수들의 과표집의 효과가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보니까 이제 각 그 뭐 갤럽이라든지 다른 네. 곳에서 한 여론조사를 쭉 보니까 네. 거의 많게는 100명 정도, 적게는 2, 30명 정도가 보수 과표집. 과표집이 됐더라고요. 근데 보통 1000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네. 100명이 과표집이 된 거면 10%가 높게 나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네. 그것들이 빠질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당대회 끝났고 다음 주쯤 되면 이제 좀 정상으로 찾아갈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전당대회를 하면 컨벤션 효과라 그래서 네.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국민의힘 이번 지지율 보세요. 국민의힘 지지율을 보면 정당 지지율 보면 떨어졌어요. 지금 네. 2%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네, 네. 왜 그렇다고 보세요, 언니? 저도 사실은 되게 이례적인 일이죠. 전당대회 네네. 하면은 보통은 그분들이 이제 대기하고 있어서 전화 이렇게 전화를 받죠. 받기 네, 때문에 맞아요. 안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저렇게 떨어졌다는 것은 사실은 결선 자체가 이제 도로 친윤 결선.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거죠. 그것까지도 뭐 사실은 찜찜하지만 그 와중에 그 초반에 우세했던 김문수를 꺾고 장동혁이 되는 것도 너무 이제 지지자분들께서도 자기들끼리도 충격적인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전환길에 등을 업고 뭐 2,500표 차이로 됐다더라 뭐 이런 부분도 본인들도 이제 너무 실망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컨벤션 효과가 또 없어진 데다가 이 뭐 이 실망이 이를 데 없기 때문에 앞으로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약간 전망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저도 더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네네. 이 여론조사가 26, 27, 28에 했었거든요. 네. 근데 26일이 전당대회였어요. 네.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서 저는 저 23%도 과하다. 과하다. 네, 저거 좀 더 저것도. 떨어질 거고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차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 어떻게 됐어요? 장동혁이 대표가 됐어요.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장동혁이 대표가 됐다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네네네. 그러니까 왜 장동혁이 되었을까 승리 그러니까. 요인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하는데 막판에 되게 추격해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윤 세력들이 여기 붙었다. 왜냐하면 네네. 이 윤 어게인 세력들, 윤 세력들은 여전히 김문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한덕수를 대통령으로 밀려고 했었는데 김문수가 배신하고 자기가 끝까지 했어. 여기에 네네. 대한 꽁한 마음이 있어서 김문수를 밀지 않았다. 이런 게 있고 또 두 번째 좀 궁금한 거는 네. 도대체 한동훈의 세력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럼 한동훈의 세력이 뭔가 있어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동훈이 그 안에 당내선 되게 비호감으로 찍혀 있더라고요. 한동훈이 맞아요. 당에서는 김문수를 지지한 것 자체가 김문수 발목을 잡은 거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네, 한동훈은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편 친한 한 명도 지금 당선을 못 시킨 거잖아요. 최고위원회에서 그렇죠. 네, 김근식 네. 의원조차도 떨어졌죠. 떨어졌잖아요. 네, 맞아요. 위원장도 네,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안철수의 새정치에 이어서 한동훈계의 실체 뭐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 뭐 네. 이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거든. 민주주의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제도입니다. 당대표 결선 투표 적극 투표에서 국민의힘이 최악을 피하. 저 말이 이제 간접적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네, 최악이 사실은 장동혁이고 그래도 차악이 이제 김문수라는 건데 그러니까. 저렇게 올렸는데도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좀 네. 뭐라 해야 되지? 비겁하다고 해야 되나? 도와주려면 확 그럼 도와주던가. 뭐 그래야죠. 네, 원래는 근데 하려면. 네, 그 맞아요. 김문수 대선 때 김문수 도와줄 때도 이번 안 찍혀져 있는 거 가면서 우리가 뭐 윤을 심판해야 돼 이런 소리 하면서 네. 이게 도와주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애매하게. 들게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뭐 차악을 뽑자 막 이런 얘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 안에서 호감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없죠. 어느 네. 편에서도 호감일 네. 수가 네.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방금 네. 그 얘기하셔서 저도 왜 됐을까 했는데
그 윤호개인 분들이 김문수를 100% 신뢰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모르고,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지난번 그 그러니까 후보 네네네. 대선 후보 후보 경선 때. 경선할 때 막 가처분을 2번이나 신청한 해 만에 그때 마지막에 네. 당원 투표를 해서 이미 가처분 그래서 취하를 하려고 했는데 행정법원에서는 이미 판결문 다 써놓고 네네. 그거를 취하를 하라고 했고 이미 당원 투표 결론이 났는데도 김문수 이제 당시 아직 후보가 못 된 그거를 취하를 안 하고 끝까지 버텼대요. 이유는 당을 믿을 수가 없다. 공천장을 내가 받을 때까지 그 취하를 차마 볼모로 잡아. 그 정도로 당을 못 믿을 정도면 이제 이 아마도 굉장히 본인이 비토가 내부에 있었나 보다. 김문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네. 없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자기가 사실은 후보로 선출돼 있었는데 네. 그걸 쫓아내고 한덕수를 시키려고 했으니 어떻게 네. 믿겠어요, 사실. 네. 그것도 너무 코미디죠. 네, 코미디죠.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것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이제 후보가 대표가 됐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귀국하자마자 장동혁 대표와의 만남, 그러니까 여야 지도부와의 이제 만남을 좀 추진해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제 여야가 다 워크숍을 진행을 했고, 네. 근데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그 장동혁은 약간 부정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만남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물론 부정적인 제가 표현을 쓴 게 그게 진짜 진심인지 아니면 뭔가 더 얻어내려고 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장동혁이 자꾸 뭐 만남을 자기하고 단독으로 해야 된다, 뭐 의제를 먼저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쭉 하던데 이거 무슨 전략이라고 생각하세요? 장동혁이 이런 전략은? 전략이라기보다는 네. 아마 만났을 때 본인이 그러니까 얘기하기 좀 그런데 네. 다른 세력의 힘을 얻고 이제 당 대표가 됐는데 그 분들의 뭐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다른 뭐라도 협상을 해버릴까봐 걱정을 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이제 제 그냥 개인적인 네네네. 생각에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이나 아니면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국정 파트너로서 제1야당의 당 대표로 인정을 해주고 싶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래도 사과를 한마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도 않고 네. 뭐 본인이 갑자기 주장하는 우리가 좀 같이 만나자고 했을 때 뭐 자기가 다른 얘기로 단독으로 만나자는 조건을 막 붙인다거나 네네. 그렇게 자꾸 안 만나려고 그런 조건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 보인다. 네. 이지은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장동혁이 네. 추후 단독 회담을 해야지 여야 지도부 회동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랬죠. 정말 너 뭐 돼? 라고 묻고 싶어요. 뭔데 네가?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뭘 단독이야? 이런 그러니까 거죠. 아니 대통령 입장에서 야 단독 회담 안 해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여야 지도부 회담도 빼고 싶을 거겠지만 하지만 이제 이제 장동혁이라는 네.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20%의 국민들을 보고 어쨌든 네네. 여야 지도부 회담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여서 맞아요. 단독 회담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일단 뭐 거부한다는 얘기는 안 하면서 여야 지도부 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좀 주안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랑 투샷이 잡히고 싶을 겁니다. 마치 대등한 관계인 것처럼 보여서 지지층한테 이제 어필하고 싶어 할 텐데 당대표 되자마자 한 말이 이재명 끌어내리겠다 이런 얘기 한 맞아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차피 끌어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끌어내죠. 할 수 뭐 있는 것도 어쩔 없고 거예요. 네. 그냥 이재명의 맞서는 이미지 보이면서 그냥 이런 이미지 정치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여야 지도부 회담에 앞서서 공개 회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재명 대통령 막 까는 얘기 해가지고 그 쇼츠로 만들어가지고 네. 그 위에다가 뭐 장동혁에게 뭐 강의 듣는 이재명, 그런 식으로. 장동혁에게 뭐 혼나는 이재명 이런 거 네네. 해가지고 막 쇼츠 돌릴 생각에 이제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나와서 언론에다가 내가 뭐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런 얘기했다 이런 것만 떠들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본인은 보면요, 약간 예. 북한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오, 네. 내부는 붕괴 직전인데 네. 자기 혼자 험한 말 하면서 자존심 세우고 이미지 챙기고 지지층 챙기는 그런 거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10개월 하다가 네. 내년 지선 망하고 물러나지 않을까 아,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전망을 합니다. 하신다. 네.
그럴 것. 그럴 것 같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을 같이 했습니다. 영빈관에서 오찬을 같이 했는데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고 하고 그리고 뭐 이런 얘기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전우들이라고 호칭했다고 그래요. 사실 왜 이런 표현이 나오냐면 탄핵, 그러니까 내란과 탄핵 과정을 얼마나 힘들게 거쳤으면 그때가 다 전우죠. 전투예요, 진짜. 전투. 이거는 진짜 네. 악의 세력들과의 전투라고 생각이 들고 네. 반민주 세력과의 전투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이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네. 피스메이커는 당신이 되세요. 나는 네, 페이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석세스 메이커가 되겠다 이런 이야,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말도 잘해 진짜. 어제 전체적으로 이 만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좀 남다른 그 뭐 감회가 새로웠는데요. 네. 제가 그 3년 전 대선 때 이제 현장 대변인으로 맞아요. 하고 그랬었죠. 그때 3년 전에도 딱 요 시점 8월 말에 그 이런 그 똑같은 워크숍을 했었어요. 그때 첫 당 대표가 되셨고 네. 그때 최고위원으로 정청래 이제 최고위원님 계셨고 네. 그때도 전후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때는 이제 의원님들이 그때는 이렇게 뭐 석세스 메이커가 되겠다고 막 웃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진짜 결연하게 전장에 임하는 자세로 그때 정권을 뺏기고 윤석열한테 아주 근소한 차이로 지고 앞으로 험난한 길이 예견돼 있고 정말 전우가 너무 와닿는데 그 전우가 다시 한번 쓰신 게 약간 그게 회상이 되신 의미의 전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네. 참. 저는 네. 그 김상욱 의원이 네, 얼마 전에 김상욱 저기 의원. 윤석열과의 만찬과 비교했던 얘기가 굉장히 좀 그래요? 인상에 남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 만찬은 무조건 술이 나온대요. 무조건 술이 나고 폭탄주가 돌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한대요. 우리가 술 마셨던 거 밖에 나가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대요. 그리고 자기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폭탄주 돌리고 결국 끝날 때 다들 취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술은 없고 그냥 이렇게 다 같이 막 즐거운 분위기 화기애애하면서 토론도 하고 개혁 의제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우리도 너무 좋았다. 네네. 이러면서 너무 분위기가 달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근무 시간에 술 네. 먹고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예. 그래서 참 정말 기업인들 불러서 술 먹어가지고 막 토하고 그랬다잖아요. 짝으로 들어가고 막 진짜.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3년 진짜. 만에 끝나서 다행이지요 진짜. 근데 이제 어제 사실은 언론들이 이걸 가지고 계속 보도를 하던데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강자가 너무 세면 여론이 나빠진다. 이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을 가지고 이제 갑론을박이 있고 여러 네.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기윤 정 어떻게 평가 이 발언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이제 그 뒤에 말이 더 진짜라고 생각하거든요. 강자가 너무 세면 여론이 나빠진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조용히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지 분쟁화되면 오히려 야당이 좋아한다. 네네. 근데 요 말이 진짜 맞는 게 민주당이 과반이니까 그냥 이렇게 다 통과시켜 버리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정말 필요하고 국민 그 열망이 있는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그냥 통과를 시키면 되는데 네. 시끄럽게 하면 야당이 이제 자기 이제 무대가 생겼다 싶어갖고 더 이제 시끄럽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의석수도 3분의 2 가까이 되고 또 사실 개혁에 대한 바람이나 이런 것도 국민들이 한 60% 70%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야당이랑 똑같이 시끄럽게 하기 시작하면 5대5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진짜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걸 가지고 뭐 정청래 대표를 갈등이다, 겨냥했다는 뭐, 등 예, 뭐 그런 갈등이 얘기가 있다는 등 막 이렇게 나오죠. 얘기를 네.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정청래 대표는 그 전에 후보 시절부터 당대표 후보 시절부터 본인이 대통령보다 반발짝 세게 나가고 대통령이 말려서 협치하는 모양새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20% 치고 나가서 대통령이 양보해라 해서 20% 양보하고 100% 개혁 달성하겠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개혁에 선봉에 서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건 그러면 안 되지. 대통령이 모든 그 화살을 다 맞아요. 맞기 때문에 본인이 그거 맞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강하게 개혁을 추진하고 드라이브 거는 것은 그런 입장으로 봐야지 네. 무슨 정청래 대표하고 뭐 대통령실 대통령과 무슨 이렇게 뭔가 안 갈등이 있는 맞다 뭐 것처럼. 이런 거는 아니다. 이거는 언론들이 일부러 이간질을 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 의원님? 너무 맞는 말씀이신 예,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일부러 이 언론들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따내가지고 부각시키려고 그러죠. 그러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지금 보시기에도 정청래 대표가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저는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잘하고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같이 할 때도 네. 원래 성격이 정청래 의원이 좀 그랬었나요? 어떻습니까? 국회에 같이 계실 때는. 그런데 정청래 의원님이 네. 일을 개인적으로는 되게 조용히 잘하세요.
제 상임위 때도 네네네. 옆자리셨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위원일 때는 위원의 역할에 충실하시고 위원장일 때는 위원장 역할에 충실하신데 저 그 새로 막 그 네 번이나 4년 동안 4번이나 위원이 바뀌었어요. 근데 또 조용하게 그 일에 충실하시고 또 위원장님이 또 유독 가장 어린 상임위원장이 이재정 위원장님이셨어요. 네. 예, 그래서 본인은 이제 뭐 굉장히 선수도 높으시고 그런데도 극진히 모시고 네. 이런 스타일이세요. 정청래 의원이 네. 그러니까 자기 위치에서 네.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시군요. 그때는 이렇게 막 뭐 소리를 많이 내시고 이런 것도 아니었고 아, 전혀 아니시고 심지어 약간 이재정 의원님이 그 상임위원들 중에 또 되게 어리신 상임위원장이셔서 예, 예. 약간 그때도 이제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에 대해서 좀 세게 안 하셨을 때 막 또 뭐 흥분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곤란하셨을 때 아, 상임위원장 그 저기 권위를 지켜 드려야 된다고 막 편들어 주시고 정청래 의원이 예. 그렇군요. 네. 정청래 의원이 마포을. 마포을이고 네, 저는 마포감. 마포가 저는 학번이 같습니다. 아, 그래요? 놀리실 줄 알았어요. 저 학번은 같은데 나이는 저보다 한 살 많은데 같은 학번입니다. 85신가요? 네, 85. 아, 그러시구나. 네, 네. 놀라시는 관심 거예요. 없어요. 관심 없. 죄송해요. 너무 없으신 너무하시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나이가 같아요. 네. 두 네. 분이? 지금 저희가 의원님이랑 제가 나이가 아, 같고. 그러시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동안이십니다. 동안이시라고 다들 아, 훨씬 동안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훈훈한 분위기. 훈훈하네요. 네, 훈훈한 분위기. 이 훈훈한 분위기지만 네. 내용은 훈훈하지 않습니다. 아, 김건희가 그죠. 어제 아. 기소가 됐는데 아, 네. 아, 기소된 게 아니 훈훈합니다. 근데 더 황당한 건 뭐 구속 기소된 거야. 뭐 당연히 모든 국민이 네. 알고 있었고 네. 그 가면서 또 뭐 입장문 같은 걸 발표를 그러니까요. 했어요. 예. 진짜 어떻게 보셨어요? 입장문 아니 김건희의 이 입장문이 되게 웃긴 게 어두운 밤 달이 빛나듯 진실을 바라보며 달을 견딜 좋아해 것. 둘 다. 그러니까 달 그림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막 여기에서 그러니까 의도는 한 두 가지라고 봅니다. 네. 사법부에는 협조적인 이미지를 딱 보여줌으로써 나를 선처해 달라. 네네. 뭐냐 무슨 얘기했냐면 묵묵하게 재판에 임하겠다. 특검 조사 성실하게 임하겠다. 네. 변명하지 않겠다. 특검 검사님, 교도관님,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그랬었죠. 했어요. 네. 나는 굉장히 수능적이고 협조하겠다. 그러니까 네. 나를 선처해 달라라는 뭐 의도가 그런 첫 번째 의도. 있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나는 정치적 희생자다. 억울하다. 그러니까 동정심 유발. 이건 지지자들한테 하는 네, 얘기죠. 네, 네, 네. 지금 가짜 뉴스가 범람하지만 진실이 언젠가는 밝혀질 거다. 어두운 밤에 달이 빛나듯이 나는 진실만을 바라보며 가겠다. 막 견딜 거다.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결론은 자기 잘못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인정하지 않았죠. 협조적인 피의자, 피고인의 이미지를 만들면서 지지층한테는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거다. 사실 볼 필요도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네. 예, 예. 아니 근데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하겠습니다 했는데 본인 아프다고 몇 번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홍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 지금 입장문이라고 낸 걸 네, 아니 저거는 네. 어쨌든 뭐 변호사를 선임을 했을 거고 네네. 이제 저도 뭐 변호사를 했지만 네. 이 뭐 그 세트 메뉴거든요. 네. 뭐 반성문, 탄원서 뭐 이런 근데 뭐 그거를 보통은 재판장님이나 뭐 이렇게 뭐 검사님 정도한테 내는데 그렇죠. 이거를 뭐 대국민적으로 그러니까요. 입장문까지 내는 건 좀 약간 과한 것 같긴 그렇죠. 한데 내용이 보니까 퀄리티가 그 정도로 높지도 않는 것 같아요. 퀄리티도 낮다. 왜냐면은 저희는 되게 성의껏 쓰는데 왜냐면요 네. 판사님의 종교까지 분석해서 이제 뭐 기독교면은 네, 약간 이제 네. 뭐 약간 아, 그 하나님의 예, 믿음으로 막 이런 거 카톨릭이면 그 안에서 하느님께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이런 것도 하고 부처님의 자비로움과 뭐 네, 네. 자애로움으로 네, 좀 그런 것도 하고 그런데 그 통일교 어떻게? 우리 모두 세상을 그렇죠. 통일하면서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약간 신금을 좀 울려야 되는데 그렇지. 뭐라 변호사님이 좀 수임료를 깎았는지 아니면 너무 안 준 건가? 공부만 네. 열심히 하셨는지 약간 좀 이렇게 뭐 네. 감정의 호소가 이제 좀 지지층에게도 네. 좀 부족하고 약간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김건희 그 피고인 입장에서 네네. 그건 것 같아요. 남편이 특검 검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었죠. 예, 그렇죠. 특검 예, 검사님 뭐 잘 뭐 감사합니다. 요 얘기를 쓰라고 했는데 좀 너무 쓰기 싫어서 그냥 영혼 없이 쓴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아 근데 본인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자,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전직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같으면 네. 뭐 그럴 수 있다고 쳐. 자기가 네. 왜 국민들한테 저런 걸 해야 되는? 아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재판부에 자기 선
선처를 위해서 낼 수는 네. 있다고 봐요. 네. 대국민 호소문을 왜 내냐고요. 이게 약간 그 정치인들이 하는 제스처잖아요. 그렇죠. 정치인들이 일반적으로. 들어갈 때 나 정치적 희생양이다 네, 하면서. 뭐 예컨대. 근데 본인이 이제 그런 이미지를 지금 메이킹하고 있는 거죠. 나는 정치적 희생양이다 이러면서 네. 마치 정치인들이 하듯이 이런 거 뭐 지지자들한테 뭐 호소문 같은 거 하고 편지 쓰고 네, 네. 그다음 안에 들어가더라도 이제 이런 거 쓰고 하면서 SNS로 그러니까 변호사 통해서 네. 자기가 이제 지지자들하고 소통하고 이제 이런 거 할 겁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도 만약에 본인이 제기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법적으로는 본인이? 절대 불가능하니까 오. 정치적으로 뭔가 하려고. 김건희가? 예, 저는 아. 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V 제로가 맞다. 이런. 아, V 제로가 맞죠. 예, 예. 본인은 그냥 뭐 자기가 정권을 잡았다고 생각을 했을 그렇죠. 때문에 예. 참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홍 의원님도 변호사시니까 예. 어제 이제 쭉 공소 사실 쭉 네.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전체적으로 공소 사실을 보면 뭐 정리도 좀 해주시고 네. 왜 이런 공소 사실이 기재가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아. 김건희 관련해서. 예. 지금 특검이 엄청 열심히 조사를 했고 16개 정도 혐의가 있지만 네. 현재 지금 공소사실 요지는 3개 정도. 3개 정도? 예,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네. 그리고 알선수재인데 네. 사실 시장법 위반이 금액이 막 50억이 범죄 수익이 넘으면 좀 형량이 무기나 뭐 5년 이상이 되는데 네네. 지금 현재는 8억 정도밖에 안 돼서 현재 형량이 아주 높진 않습니다. 뭐 법정형조차. 네. 그리고 그 여론조사 무상으로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도 별로 높지 5년 이하예요. 네, 네, 네. 그리고 알선수재가 저는 여기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게 만약에 본인이 공무원 신분이면 형량이 엄청 높거든요. 뭐 아주 그 분야의 알선수재면. 전문가시지만 네, 네, 본인 네. 공무원도 하셨고 법조인이신 우리 네, 이지연 네.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근데 현재로서는 공무원의 뇌물죄로 그러니까 공소 사실에 적지는 못하고 알선수재로밖에 못 기소를 못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향후에 좀 윤석열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렇게 막 인사권도 발동하고 네네. 굉장히 그런 게 가능하다면 뇌물죄 기소가 가능하고 실제로 윤석열 특검이 최순실에 대해서 공무원이 아님에도 네. 그리고 심지어 가족 관계도 아니고 생활 공동체도 아닌데도 뭐 경제 공동체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맞아요. 무슨 관계가 있다고 뇌물죄로 최순실을 제3자 뇌물죄 뭐 이런 거 비슷했잖아요. 그 예. 당시에도. 예. 근데 뭐 아까 이지은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V0였다면 네. 그리고 본인이 정말 인사권도 행사하고 뭔가 청탁을 다 들어줄 정도의 공무원 대통령의 특별 관계라면 네네.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고 그렇다면은 징역이 10년 이상 엄청 높거든요. 7년 이상. 네. 예, 예, 7년 일단. 이상. 예. 특가 뇌물로 네. 하면 뭐 이렇게까지 가능한 상황이라 이 부분이 사실은 공소사실 요지에 아직은 알선수재지만 법조계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근데 그러면 궁금한 게 네. 지금 이제 기소가 된 상태잖아요. 재판하면서 더 추가할 수 있어요? 공소 사실을? 공소 변경이 가능합니다.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예, 수사가 그러니까 뭐 공모 관계가 네네. 더 밝혀진다면 예. 이지은 위원장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공소장 저도 보면서. 네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알선수재라고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뇌물죄, 경제적 공동체로 묶어서 뇌물로 들어가게 되면 7년 이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그걸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 수사를 지금은 이제 딱 떨어지는 거 위주로 네네. 분명한 거 위주로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좀 더 추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명태균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네. 기소가 됐는데 요게 윤석열이랑 공모해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에 나와 있는 방식으로만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외의 방법으로 후원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무상으로 후원 받은 거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네. 요것도 정치자금법 뿐만 아니라 네. 뇌물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원래 공무원이 이제 그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뭐 공천 자금을 줘도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해서 그 공직선거법 위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조금 더 이제 확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이미 예전에 권오수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받았고 벌금도 3억 원 나온 거였었거든요. 그랬는데 너무나 뒤늦게 지금 이제야 밝혀지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공범이라고 다 나왔었고 검찰 보고서에 23억 자기 엄마랑 같이 23억을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라는 게 나왔고 김건희 혼자만 14억에 가까운 13억 9천억까지 나왔는데 그게 수사가 안 되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꼭 짚고 싶은 게 뭡니까? 그 당시에 2013년도에 경찰에서 내사를 했었습니다. 예, 예. 내사 보고서가 나왔죠. 그랬죠. 그랬는데 금감원에서 자료를 안 줘서 거기서 딱 중단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경찰관이 이거를 그대로 묻히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 내사 보고서를 뉴스타파에 갖다 줘서 그때부터 이게 이제 밝혀지게 된 거였었거든요.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뻔했는데 검찰과 금감원의 수사 방해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이러면서 기자들이 파기 시작했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 경찰관은 강등이 되고 기소가 됐어요. 그때. 경찰관이들이요. 네. 그 문건을 유출했다는 거죠. 아니 공익 제보잖아요. 그렇죠. 공익 제보자죠. 네네네. 그랬는데 기소가 됐고 검찰에서는 구형을 어마어마하게 했지만 판사가 이거는 공익적 이익이 공익적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선고유예하긴 했거든요. 그랬는데 강등이 됐거든요. 저는 이 공무원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밝혀지지 않았을 그렇죠. 거예요. 그게 단초가 돼가지고. 네, 그런 맞습니다. 거니까. 근데 윤석열을 공범으로 적시했잖아요. 네. 어떤 혐의 때문에 그 공범으로 적시가 된 거예요? 윤석열은 명태균 관련해서 같이. 네, 네. 공범으로 되어 있었죠. 네, 있고. 그리고 여론조사 무상으로 받은 거. 예, 수익을 10억 3천으로 이게 계산을 했는데 이건 어떤 근거로 10억 3천이 된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보면 범죄 수익이 10억 3천. 이게 이제 네네. 명태균한테 받은 거랑 뭐 이런 거 합쳐져 있는 건가요? 예, 지금 도이치모터스가 8억 8억. 8천. 네. 그리고 그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 명태균이 2억 7천. 네. 그리고 통일교로부터 전성배 받은 통일교가 게 지금 8천. 8천. 여기가 네. 그러니까 아까 뭐 반클리프 이런 건 지금 포함이 안 안 돼 돼 있잖아요. 있습니다. 여기 네.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변경을 통해서 좀 네.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네. 이거 보면서 갑자기 생각났어요. 이지은 위원장이 네. 경찰을 박차고 나온 중요한 계기가 뭡니까? 경찰국입니다. 맞습니다. 네. 경찰국 때 맞습니다.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네, 네. 본인이 거기 네. 가서 회의 막 들어가고 그죠, 유삼영하고 네. 둘이서 그 유사명 네. 당시 총경이 네. 수계였었고요. 제가 주요 임무 종사자였었고요. 네. 그런데 행안부에서 네. 경찰국을 폐지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아직 들으셨죠? 네. 어떠셨어요? 감회가. 정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정말 이제 제대로 됐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제대로 바로잡혔다라는 생각과 함께 참 가볍고 얄팍하다. 정권이 바뀌니까 그 사람들은 다 그대로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이거든요. 임명하고 보직 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그때는 경찰국이 필요하다. 이 그랬었죠. 총경들이 잘못했다고 하더니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총경들은 충정해서 한 거고 경찰국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진실 규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 당연히 해야죠. 네, 그래서 백서를 쓰든지 해서 이 경찰국이 왜 잘못됐다는지를 좀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 맞아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우리가 다 좌천된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거의 뭐 사찰을 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남으로 제가 희망한 것도 아니고 제 고향도 아닌 전남으로 이제 전남으로 거의 유배를 발령이 가다시피 어디로, 했는데 전남 어디로 가셨어요? 거기 전남청으로 갔는데 네. 거기 무안에 있습니다. 무안에. 예. 근데 너무 맛있는 것도 많고 즐겁게 지내다 오긴 했습니다만은 목포 옆이잖아요. 목포 옆이죠. 네, 네, 예. 네. 그랬는데 그 저희들을 정말 퇴근 후 그다음에 주말에는 뭐 하는지까지 다 샅샅이 사찰을 어머니가. 해가지고 보고를 하고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윤석열 정권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경찰국을 만들었는데 경찰국이 위법적인 조직이잖아요. 이 조직에서 도대체 뭘 했는지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랬는데 승진은 쭉쭉쭉 시켰거든요.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지 이 사람들은 그리고 성과도 되게 나빠요. 5점 만점에 2점 받고 이랬는데 성과는 나쁜데 왜 승진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 조사를 해서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1인 시위하고 이랬거든요. 네, 맞아요. 진짜 봤어요. 이게. 1인 시위 제가 1인 시위 한 했잖아요. 거는 네. 예전에 13년 전에 13년 전이고 경감 그거는 때 경감 때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 1인 시위를 이렇게 얼마나 찍혀서 그때부터 계속 찍혀가지고 찍혀가지고 예. 그때도 이제 수계의 주요 그렇죠. 주요 임무 종사자였었죠. 두 사람이 딱 유사명 이지연 맞아요. 두 사람이 예. 언론에 막 찍히고 이랬어요. 사진 맞습니다. 사복 예. 입고 가는 거. 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저희는 그냥 좌천만 됐었습니다만 네, 네. 유사명 총경은 정직을 당했어요. 정직까지 당했군요. 네, 정직을 당했고 이제 곧 2심 선고가 있을 아직 예정인데, 남아있군요, 그게. 네, 선고가 오. 있을 예정인데 이거는 정말 경찰청에서 직권 취소를 하든지 좀 바로 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경찰청에서도 경찰국이 잘못됐고 네네. 총경들이 모인 것은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제 그렇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그거 다 않았습니까? 휴가 내고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휴가 다 내고 갔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유사명 총경을 그 아주 대표적으로 그 저기 정직을 시킨 거거든요. 지금 징계를 준 거거든요. 근데 지금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본인이 이제 풀어야죠. 결자 해지를 해야죠. 그러면 직권 취소가 가능하거든요. 네네네. 그 직권 취소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유사명 위원장을 만나서 네. 이 얘기를 좀 하셔라라고 했으니 아 중이 제 머리를 못 깎아서 네가 얘기 좀 해줘. 본인이 얘기하겠네. 잘 모르는 진짜요. 사람들이. 그렇죠. 예, 예, 예. 직권 취소해야죠. 네, 해야죠. 지금 경찰청에서는 경찰국 그 만들었던 걸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마당에 폐지도 지금 시켰잖아요. 네, 폐지를 시켰는데 유사명 총경에 대한 징계는 하고 그대로 있다고요? 계속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아니 혹시 그러면 네.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이 마지막 때인가요? 그 경찰청장 대리했던 사람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아직 있어요? 나갔어요?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금 탄핵 소추가 돼가지고 탄핵을 기다리고 아니, 있는 중이고요. 대리한 사람이 대리하는 사람 박현수라고 그 사람도 문제가 있는 아직도 사람 있습니다. 아니 이런 지금 그 사람- 조사받고 있어요. 특검 조사받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네. 사람이 계속 하면 되는 겁니까? 대체? 맞습니다. 우리의 큰 문제점, 경찰의 큰 문제점이 막판에 내란 알박기가 너무 심했다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행안부 장관이 이건 네. 좀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치를 좀 해야 됩니다. 윤호중 장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대체? 지금 아직 인사가 진짜. 안 나고 있는데 지금 곧 인사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예. 여기에서 좀 조치를 좀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윤호중 장관님 이러시면 안 되고요. 유사명 총경에 대해서 그거 뭐 직권 취소? 네, 직권 취소해야 되고 하시고 네. 빨리 인사하세요. 이거 경찰청이 이렇게 돌아가면 내란에 그 알박했던 사람들이 계속 남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도. 말로만 내란 체결하겠다고 그러고 뭐 네. 경찰국 잘못됐다고 하지 말고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셔야죠. 네네네. 네. 맞아요. 네, 정말 이것 네.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은 사실은 뭐 명예 회복하겠다 그러는데 명예 회복도 별다른 게 없거든요. 네, 네. 정말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사람이 유사명 위원장인데 네. 이 사람에 대한 징계가 지금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거를 아, 지소시키는 게 진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저도 정말 저 몰랐었는데 네. 일반인들은 다 모르잖아요. 모르죠. 이 최근에 이제 어쨌든 윤석열 정권에서 굉장히 잘못한 부분, 뭐 KBS 사장 해임한 네. 거라든가, 뭐 외교부에서 그 바이든 날리면 뭐 네, MBC 한 맞아요. 거라든가, 소송한 거라든가. 예 그리고 박정훈 대령 뭐 이렇게 한 거 네, 부분에 네, 네. 대해서 다 어쨌든 행정부에서 잘못한 부분을 다 직권으로 다시 취소하던 네, 네. 징계를 네. 했잖아요. 근데 유사명 총경 그렇게 되신지는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네, 네. 아, 이게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우리 방송에 출연했던 사람 정책부장 같거든요. 가만 안 두게 제가 뭐라 하겠습니다. 네, 얘기해 변호사예요, 주세요. 변호사. 네, 오 변호사라고. 네. 누군지 모르시죠? 몰라요. 있어요. 아. 오 변호사 똑바로 하세요. 아니 이거 지금 이러시면 안 돼요. 행안부에서 빨리 이걸 조치를 해야지. 내란 척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아니 맞습니다. 내란 일으켜서 다 수사받고 있는데 수사받는 사람이 지금 경찰청 그 청장 대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물론 징계해야 되니까 네, 네. 나가긴 하지 말더라도 네.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야죠. 맞습니다. 네. 곧 경찰 인사가 있을 예정이니까 네. 정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사명 총경에 대해서 직권 취소하세요. 왜? 아니 경찰국 그거 신설하는 것 때문에 반대하다가 그런 피해를 당했고 경찰국 폐지한 거는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 네. 정부가. 그러면 직권 취소해야지. 그걸 왜 계속 붙잡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 아니 경찰이 안 하면 행안부 장관이라도 나서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따끔하게 얘기를 해야죠. 하게 맞습니다. 만들어야죠. 예. 해야 됩니다. 계속 얘기하세요. 어디 가면. 아, 제가 말씀 안 해주셨으면 깜빡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었는데 약속을 예. 해놓고 잊어버리면 어떻게 어디 가든지 이런 죄송합니다. 본인의 이 헤어스타일만 그렇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드리 헵번처럼 하고 오셔가지고 왜 죄송합니다. 그러세요, 진짜. 다 제 불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유사명 총경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지금 위원장이죠. 거기 위원장입니다. 어디 지역이죠? 유사명 그 총경. 동작을 위원장입니다. 동작을. 네. 아유. 근데 사진은 저 국민의힘을 저기다 올려놔가지고 화면이 아. 저게 나와서 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권성동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이제 네. 구속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구속될 거라고 보는데 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는 본인은 그 필요 없다, 자기는 안 하겠다고 얘기하지만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체포동의안 표결은? 예, 아직 뭐 헌법상 걸리고 네네네. 법적으로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네네. 지금 뭐 저희 필리버스터 그 요건인 5분의 3 이상이 네. 뭐 했으니까 아마 네. 그 정도의 인식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체포동의안에 뭐 가결을 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네,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는 진행을 한다 이런 네. 말씀이죠. 왜냐하면 헌법에 아직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표결은 진행을 하는 거고 언론에 네, 많이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사실 네. 뭐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네, 네. 포기한다고 해도 포기할 수 있는 건 없는 아니고요. 거죠. 법적으로 예, 예. 이게 이제 보장돼 네,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포기하겠다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냥 가결시켜 드리면 된다. 그렇지. 예, 예. 얼마나 좋아. 네, 네, 본인이 맞습니다. 원하잖아요. 원하는 대로 국민의힘도 해줘야죠. 저는 같이 해줘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사실은 본인이. 맞아요. 네. 권성동 의원이 원하는 걸 우리가 들어줄 수가 없지만 대부분 들어줄 수가 없지만 요거는 국민의힘도 들어줄 수 참여, 있다. 전원 참여를. 네. 아니, 그리고 신상반을 통해서 간절히 호소해야 돼. 네. 나와가지고 신상반을 네. 하잖아요. 네. 안 할 수도 있지만 네.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권성동이 나와서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제발 좀 가결해 주세요. 진정성 가고 싶습니다. 있게. 네, 그렇게 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녕히 가세요. 멀리 안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가결시켜 드리는 거죠. 아니 뭐 민주당은 언제든지 와라. 빨리빨리 네. 가결시켜 드릴 테니까. 맞습니다. 물론 뭐 민주당만으로도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다른 국민의힘 빼고 나머지 정당만 해도 통과는 되지만 네. 또 국민의힘도 맞네요. 본인의 뜻을 존중해서 가결시켜 주시면 좋겠다. 근데 이게 또 압도적으로 가결이 되면 약간 빈정상할 것 같아요. 이거 봐라. 누구지? 한 명 이제 막 부결인데 그게 자기고 이러는 거. 맞아. 혼자 무결. 한명 무결이. 그럼 본인이지 뭐. 그건 제가 그렇게 그러니까요. 봅니다. 예. 어쨌든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구성 이제 이거 권성동 얘기 나오니까 한덕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그래서 이제 뭐 특별사법재판부 특별재판부를 만들자 네, 이런 네, 얘기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그 기각 어떻게 네. 보세요? 엄청 문제가 있죠. 네. 이제 막 계속 속보도 뜨는데 서명을 강요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전당대회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뭐 사람이 안 죽었다 이러는데 실제로 이렇게 그 집권 세력이 하는 친위 쿠데타의 경우는 네네. 이렇게 뭐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 성공 가능성도 거의 100%에 가깝게 있었고 한덕수 총리도 성공을 확신했으니까 이렇게 적극 그랬겠죠. 동조를 네, 맞아요.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이제 구속 신병을 확보 안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당연히 하고요. 네네. 그 외에도 뭐 매우 기각이 높게 되고 뭐 집사 부분도 그렇고 참 문제가 많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구속 네. 사유가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인데 이런 뭐 이렇게 저명한 사람이라든지 정치인 같은 경우는 사실 도주할 우려는 별로 없기 그렇게 때문에 보죠. 네, 증거인멸로 딱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서명을 하도록 해서 증거를 조작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문제될 것 같으니까 폐기하라고 폐기. 했거든요. 네. 증거인멸을 또 교사한 겁니다. 벌써 이것만 하더라도 증거인멸을 했다는 게 다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그래서 사실은 구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좀 놀랍게도 기각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고령인 점이 정말 많이 반영이 된 거 아닌가. 78세, 77세 이렇잖아요. 나이가. 지금 네, 구속이 네, 되면 1심 뭐 계속 구속이 되는 거니까 아마 고령인 점을 좀 고려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권성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이제 한덕수 때문에 좀 놀래가지고 그렇죠. 권성동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생각할 수 되죠. 있는데 네. 권성동은 정말 저는 구속이 될 거라고 보는 게 뭐 건강하고 튼튼하지 않습니까? 일단 고령도 아니고 그리고 너무 많아요. 혐의가 너무 많아. 맞아. 가리고 골프를 쳤잖아요. 얼굴을 다 가리고. 얼굴 탈까 어디 봐? 사진 있어 보이서 얼굴을 다 탈까 봐. 그러니까요. 자기 예. 피부는 소중한가 봐. 소중한가 봐요. 예, 감옥에 들어가면 이제 햇볕 볼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얼굴 탈 일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혐의가 너무 많습니다. 네네. 이게 2001년부터 4년까지 네. 통일교 윤모 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요청받으면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 받은 거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2022년 2월 3월 경에 한학자 총재로부터 현금 든 쇼핑백 받은 거 두 개. 요거 네. 있고 2023년도에 건진이 권성동을 당대표로 시키기 위해서 무더기로 입당을 시키고 요것과 관련된 내용이 하나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 무더기로 입당시키고 그 대가로 통일교 인사를 공직에다가 앉히려고 매감 했다. 매직. 예, 요런 게 네. 있고 또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해외 원종 도박을 했는데 요때 수사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수사에 대비하기로 맞아요. 했다. 네, 요런 내용들로 논란이죠. 지금 수사를 네. 받았거든요. 네.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하더라도 정말 구속사유인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 또 다 혐의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부인하고 그런데 있죠. 이게 다 증거 증거들이 인멸. 다 나왔어요. 차명폰도 있잖아요. 차명폰도 있고 네, 뭐 네. 전화한 내역도 있고 네, 증거들은 맞아요.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권성동은 뭐 어쨌든 저는 그 구속될 거라고 봅니다. 구속된다. 예.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제 사법부 직위원부터 시작해서 뭐 조희대 뭐 이런 조희대 맞죠? 네, 조희대. 대법원장. 네, 네. 그런 모습 보면 직위원, 이게 조희대. 사법부를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많고 그래서 특별 재판부를 만들자고 하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 재판부 저는 굉장히 설치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고 이제 아까 이제 굉장히 위원장께서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 고령인 점은 뭐 그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증거 인멸 외에 저는 도주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도주 시도를 했어요. 뭐냐면 본인의 그 혐의를 좀 어떻게 막아보려고 네네. 대통령 출마를 강행했잖아요. 그랬었죠. 네, 맞아요. 그러네요. 그죠? 대통령 무리하게. 의료에 대통령 의료의 도주죠, 그거. 네네네. 그렇죠. 네. 그 굉장히 무리하게 뭐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정도로 한 정도면 구속 한번 이렇게 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가 너무 안이하게 정말 그 형식적으로 판단. 특별검사가 왜 있겠습니까? 이런 특수한 상황에 맞아요. 내란까지 그래서 특검을 한 쿠데타를 거잖아요. 시도했으니까요. 검찰을 못 믿어서.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재판부도 이에 상응하는 내란 특별 재판부라든가 그때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정말 이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 게 네네. 지금 직위원 재판부가 이 내란 재판부지 않습니까? 네네. 구속 취소를 했었잖아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변호사들, 법률가들 너무 시간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시간으로. 예, 예. 저희는 그거 가지고 다 이제 변호사 시험 네. 치고 사법고시 네, 치고 네, 할 때 네. 그 계산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네. 틀리면 다 진짜 그러니까요. 시간을 틀리면 했으면 진짜 틀리는 거잖아요.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네. 틀리는 거예요. 근데 네. 오답이 갑자기 정답이 돼버린 거예요. 최고니까. 근데 정말 단단한 벽이 딱 열리더니 윤석열만 쏙 들어가고 쏙 빠져나가고 문이 다시 닫혔어요. 그래, 그 다시 이후로는 돌아갔어요. 다시 일로 바뀌었거든요.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직위원이 그랬지. 그 다음에 윤석열 제일 처음에 들어올 때 사진도 못 찍게 했지. 그 다음에 네. 특혜를 막 줬지. 네. 그 다음에 계속 구인 안 하고 불출석 상태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네. 식으로 계속 특혜를 주고 있는데 우리가 아유 그래도 특검이 잘 하겠지. 그래도 뭐 재판부를 믿고 어리버리 이렇게 넘어가다가 막판에 이 사람들이 다 풀려나거나 하면요. 그럼요. 우리는 후대에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르는 그렇죠.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되는 거는 못 막았지만 어쨌든 내란도 못 막았지만 네. 어쨌든 이 내란을 한 사람에 대한 책임은 철저하게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친일파들 제대로 척결하지 못해서 그 후대들까지 얼마나 이 후과를 보고 있으니까 맞아요. 보고 그 있죠. 피해를 지금까지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철저하게 재판해서 심판하지 않으면 이후에 우리는 후손들한테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내란 재판부, 그러니까 내란을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해서 특별 재판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어제 이제 황당한 그러니까 뭐 황당하기보다 두 가지가 겹쳐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이진숙 지금 방통위원장에 대한 네.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유전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이미 감사원이 7월 초에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위반을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상당히 엄중한 사안으로 안다. 이 사안만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면서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와 연관해서 네. 이것도 뭐 같이 연관해서 전환길이 또 나서서 뭐라고 그랬냐 전환길을 품은 자가 야. 당대표 시장과 미치겠다. 국회의원 대통령이 된다 야.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전환길 이 말에 대해서 본인을 품어야 대통령도 되고 시장도 되고 그런데요 아니 버섯에 독이 있으면 네. 그 독을 품은 버섯이 아니라 그냥 독버섯이거든요. 전환기를 품은 당이 아니라 그냥 전환길 당 되는 거고요. 내란당 되는 거고요. 극우당 되는 거고요.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이진숙 이야기도 네네네. 이제 이진숙이 뭐라고 했었냐면 고성국 TV, 배승희 TV 뭐 이런 데 나가가지고 나가서. 여기가 극우 성향 극우 유튜브잖아요. 유튜브죠. 여기 네. 나가서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도 하는 집단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위원장 직책을 갖고 있으면서 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거는 100% 정치적 중립 중립 위반이죠. 위반이죠. 저는 네. 더 놀라운 게 감사원에서 예, 예. 경고를 줬다는 거예요. 경고를 했어요. 경고는 너무나 경미한 거예요. 그렇죠. 징계를 줘야 되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야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무원을 했었잖아요. 네네. 저희는 좋아요만 눌러도 징계예요. 그러니까요. 원래 공무원들한테 좋아요 누르지 마라, 하트 누르지 마라, 네. 트윗만 하더라도 다 무슨 이렇게 감봉 이런 거 받거든요. 네네네. 이거를 경고로 끝냈다는 것 자체도 웃긴 그것도 거예요. 웃긴 예,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거 면직 사유가 된다고 보고요. 면직 사유 중에서 이제 직무를 수행할 때 지금 제가 지금
하여튼 뭐 법을 어기거나 이랬을 네, 경우에는 네, 면직 네. 사유가 되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면직 사유가 된다고 보고 면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사실은 이진숙 입장에서는 자기가 면직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 정권에서 핍박받고 있는 핍박받고 모습. 희생양 돼가지고 보수의 여전사가 돼서 본인도 대구시장으로 나갈 생각이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대구시장 나왔다가 경선에서 떨어졌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재명과 싸우는 이미지, 여전사 이미지, 극우의 여전사 이미지 만들어가지고 핍박받는 이미지에서 갈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김문수가 됐었으면 아마 김재원을 대구시장 공천줬을 거기 때문에 자기에게 기회가 없었지만 네네. 이것도 자기 기회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다 할지라도 저는 면직해야 되고, 면직해야 된다. 왜냐면 안 그러면 일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예. 맞아요. 예. 홍 의원님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이진숙과 전 한길이. 그렇죠. 그 실제로 뭐 이준숙 위원장이 공무원 중립부부 네. 법을 위반했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저도 뭐 말씀하시는 게 여러 개가 있지만 MBC는 민주당 방송사 MBC의 약자라고 뭐 그렇게. 그렇게도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보수 여전사라고 해주니까 네. 정말 감사하다라고 맞아요. 해줬고요. 네. 네. 맞아요. 그랬는데 사실은 이렇게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을 좌지우지하면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현재 국민의힘의 현실이고 그리고 이진숙 이런 중립의무 위반뿐만이 아니라 네. 퇴직한 날 뭐 법인카드로 자기 집 앞에서 빵도 100만 원에 결제를 하고 이런 분이 그 대구시장 후보로 나온다면 우리 민주당이 정말 오랜 수건이었던 네. 또 이런 보수의 심장에 그 파란색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한번 희망적인 네. 네. 생각을 품어봅니다. 아까도 뭐 그러니까 저는 이 방통위원장은 다른 공무원보다 훨씬 더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게 그럼요. 되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네. 그 위원장의 자격 중에요. 당원으로 가입돼 있으면 아예 하지도 못해요. 거기 방통위 설치법에 보면 어느 당이든 당에 소속돼 있으면 아예 후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네. 당을 탈당을 해야 돼요. 네, 그 정도로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고 예를 들면 또 어떤 조항까지 있냐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일을 했거나 방송사나 통신사 관련된 업무에 그만둔 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자격 자체가 안 돼요. 네. 그만큼 정치적 중립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걸 위반한 거잖아요. 네. 그럼 엄중하게 물어야 될 책임을 맞습니다. 해임해야 돼요. 네, 네. 직권 면직해야 된다고 저는 네. 봅니다. 네. 그리고 혼자 본인이 그 자리에 차고 앉아가지고 지금 더 이상 일이 진행이 안 돼요. 방통위가 지금 마비됐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네. 못해요 지금. 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이제 2분밖에 안 남았어요. 아, 얘기를 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 간지 모르셨죠? 네. 시간이 금방 가요. 너무 빨리 가요. 그러니까요. 들어오기 전에 우리 홍 의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어떻게 이걸 1시간을 버티냐. 2분 남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 뭐 이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는데 그냥 한 마디씩만 네. 듣고 네. 검찰 개혁 문제 네. 갈등이 있는 것처럼 자꾸 이제 언론에서 막 얘기하잖아요. 네.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단 정성호 장관님께서 네. 현실을 직시하시고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좀 다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이번에 검찰 개혁 성공하지 못하잖아요. 이번 정권 끝나고 정권 혹시 넘어가면 이재명 대통령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정말로 검찰은 지금 네. 몸살이고 있습니다. 이번 5년만 잘 지나가기를 기다리자. 그리고 직접 수사권 주지 말고 조금만 갖고 있으면 우리 수사관들도 안 빠질 테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5년 지나면 다시 우리 수사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그 분위기는 지금 철저하게 개혁을 하지 않으면 네. 나중에 정권 바뀌고 나면 정말 검찰은 더 날카로워진 칼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 인사들을 도륙할 겁니다. 지금 불가역적인 개혁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정성호 장관님은 분명하게 가지셔야 돼요. 네네. 안 그러면 정말 큰일 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너무 이렇게 사고 방식이 경직돼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수사권에 비슷하게 행사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세무조사 국세청이 하고 있죠. 네. 그냥 공정이나 뭐 금감원도 굉장히 그런 수사권 비슷한 걸 하고 있고요. 각각 다른 행정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중수처 이런 게 만약에 있다고 하면 네. 그게 행안부에 둔다고 해서 뭐 아무 문제가 없고 심지어 미국의 기소권을 결정하는 대배심은 네. 시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배심원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네. 제가 5년 전에 네. 사실은 되게 정치 초년생일 때 네네. 당시 이재명 도지사께서 한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 아무것도
또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예, 그래서 뭐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네네. 그냥 열심히 어떻게 잘 준비해 볼 것이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언론이나 보수 언론들이 자꾸 무슨 충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두 분 말이 다 맞아요. 이지은 위원장 말처럼 개혁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해야 돼요. 더 이상 불가역적으로 변화될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대화들은 토론의 과정이고 협의의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지 이게 무슨 갈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뭐 정성호 장관인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찰 개혁에는 이견이 없어요. 그다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이 다시는 정치질 못하게 만드는 것 거기에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에서 약간의 조정이 일어나더라도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져 가지고 그걸 원하는 게 바로 보수 언론과 이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뜻을 우리가 함께 간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여러분도 함께 인식하시고 물론 우리는 끝까지 두 눈 부릅뜨고 봐야 돼요. 제대로 하는지. 그러나 그것이 갈등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무리한 판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잘 협의해서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도 의견을 많이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두 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셔서 홍 의원님은 처음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아유,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장이 풀어지셔서 네. 처음에 좀 긴장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풀어지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풀어졌는데 이제 이제 날 풀어졌는데 때가 됐어. 이제 끝나야 돼요. 네. 다음 주에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준목이 보이는 라디오는 내일 밤 9시에 다시 또 시작합니다. 그때는 다른 분들하고 하는데 토요일 날 또 뵙기를 희망하고요. 네. 제가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네. 두 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오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고 저는 내일 9시 저녁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